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리 캔버스를 사용하여 리플릿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리 캔버스 워크스페이스에서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인쇄용을 클릭하고 아래쪽에 나오는 메뉴에서 리플릿을 찾아 클릭합니다. 리플릿을 클릭해 보면 2단, 3단, 4단 등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요. 이 리플릿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소형 전단지로 리플릿은 한두 장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홍보 전단지 형태로 보통 접어서 사용하는데 접는 방식에 따라 2단, 3단 또는 4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접는 만큼 한 손에 들어올수록 크기가 작아서 휴대성이 좋고 그래서 배포용으로 많이 제작하는 인쇄물이기도 합니다. 먼저 2단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미리 캔버스 디자인 페이지 창이 열렸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템플릿이 선택되어 있고 템플릿 중에서 리플릿 2단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아래 템플릿을 구경해 볼까요? 보면 2라는 숫자가 붙어 있죠. 즉 앞면과 뒷면으로 각각 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페이지는 인쇄할 경우 앞면과 뒷면을 같이 인쇄해서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접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3단을 구경해 볼까요? 위쪽에 리플릿 2단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인쇄를 클릭하고 아래에 나오는 메뉴 중에 리플릿을 찾아 클릭합니다. 3단이라고 적어져 있는 곳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3단으로 구성된 디자인 템플릿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앞면과 뒷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2번 접어서 총 3개의 면을 사용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네요. 이렇게 리플릿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접지면을 2단, 3단, 4단 등을 생각해서 작업합니다. 리플릿을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서 작업해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몇 단 접지를 할 것인지 먼저 정하는 겁니다. 몇 단으로 할지 정해야 그 다음 이 안쪽의 내용을 채워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컬러를 3개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건데요. 기본 중심색을 흰색으로 하고 추가를 2개 정도 포인트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색이 너무 다양하면 강조 부분을 빠르게 인지하기 어려워 기억에 쉽게 잊혀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색상을 적게 사용하다 보면 다른 방식으로 포인트를 줘야 하는데요. 바로 일러스트, 이미지, 폰트를 잘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일러스트는 전체 브랜드를 표현하거나 남들과 다른 폰트를 사용해서 특별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사진을 잘 활용하면 더 멋진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겠죠. 이렇듯 3가지를 명심하고 제작한다면 멋진 리플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리플릿을 제작해 볼까요? 저는 2단을 선택해서 만들어 갈게요. 다시 템플릿 검색에 리플릿 3단이라고 써진 곳에 클릭, 인쇄를 클릭하고 리플릿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그리고 2단이라고 적어진 곳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템플릿 중에서 만들고 싶은 디자인과 유사한 템플릿을 찾아 클릭해 봅니다. 최대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스타일과 비슷한 디자인을 찾으셔야 수정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템플릿을 한번 가지고 편집을 해볼게요.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찾으셨다면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제 템플릿을 한번 편집해 볼까요? 먼저 표지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 이미지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페이지에 사용 중인 사진을 클릭하고 삭제를 클릭해서 이미지를 지워줍니다. 자, 삭제하기에 클릭. 사용할 사진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면 업로드를 사용해서 사진을 가지고 오고요. 따로 준비된 사진이 없다면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사용합니다. 저는 무료 사진을 찾아서 사용해 볼게요. 세로 메뉴 중 사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상단 사진 검색 상단바에 클릭하고 공부를 입력해서 사진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된 사진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페이지에 사진이 들어오면 적당한 위치와 크기를 조절해서 원하는 자리에 배치합니다. 그 다음 왼쪽의 옵션 창을 볼까요? 이렇게 사진이 선택되어 있으면 왼쪽에 사진 옵션 창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그라데이션 마스크를 찾아 클릭합니다. 마스크 옵션을 사용하면 사진의 일부분을 자연스럽게 가릴 수 있는데요. 이 그라데이션 마스크 타입 중에 사각형, 원형, 직선으로 원하는 타입을 고르시면 됩니다. 사각형은 가장자리가 뿌옇게 네모로 흐려지고 원형은 동그랗게 흐려집니다. 직선을 선택하면 반듯한 형태로 흐려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방향은 흐려지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현재 0도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사진의 위쪽이 흐려지고 아래쪽은 진하게 표현됩니다. 범위에 있는 퍼센트를 한번 조절해 볼게요. 현재 65%로 되어 있는 값을 이 조절바를 움직여서 오른쪽으로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에 흐려지는 농도가 위쪽이 더 연하게 바뀌었습니다. 범위에 해당하는 퍼센트 값을 조절하면 흐려지는 농도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100%로 변경하면 사진의 위쪽이 더 많이 흐려지면서 배경과 자연스럽게 합성되어 표현됩니다. 그 다음 전체적인 색상을 변경해 볼게요. 왼쪽 세로 메뉴에서 스크롤을 하면 아래쪽에 테마가 있습니다. 테마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테마 옵션 창이 나타나면 위쪽에 현재 색상이라고 해서 사용 중인 색상이 표시됩니다. 저는 현재 두 가지의 색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모든 테마 색상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이 테마 색상을 클릭하면 페이지에 사용 중인 색상이 변경됩니다. 각각의 색상을 클릭해 보면 다양한 색상에 적용되는 영역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원하는 색상을 고르시고 선택한 색상이 마음에 들면 다음 페이지에도 해당하는 색상이 같이 들어가야 통일감이 있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모든 페이지에 적용을 클릭하여 다음 페이지에도 동일한 테마 색상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테마색에서 선택을 하여 원하는 색으로 가져다가 쓸 수 있는데요. 이 테마 색상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색상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작업해 보실 수 있는 게 이렇게 다시 위쪽으로 올라와서 사진 테마 색상이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진 테마 색상은 선택한 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색상에서 추출된 기본 색상들이 표현되는 게 사진 테마 색상입니다. 이 색상바를 클릭하면 셔플이 사용되면서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클릭하면 계속해서 색상이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클릭해보고 마음에 들면 아래쪽에 모든 페이지에 적용을 클릭합니다. 테마 색상은 모든 페이지가 같은 색으로 구성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다른 테마 색상을 변경하는 방법은 현재 사용 중인 색상에서 직접 색상 단추를 눌러 색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사용되고 있는 색상 중에 변경을 원하는 곳에 색상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공되고 있는 기본 팔레트에서 색을 클릭해 보시거나 아니면 사용 중인 색상의 첫 번째 색상 단추를 클릭하고 직접 원하는 색을 찾아 선택합니다. 색상을 조절할 때 중요한 점은 통일감 있게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원하는 색을 찾아 고르셨다면 아래 같은 색상 모두 변경이라고 하는 항목에 체크해서 동일한 색상이 같이 변경될 수 있도록 통일감 있게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색상 단추도 클릭하고 색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색상을 하나 선택하시고 원하는 형태가 되셨다면 아래쪽에 같은 색상 모두 변경에 체크합니다. 그럼 이렇게 1페이지와 2페이지 둘 다 색상이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색을 변경하는 방법은 왼쪽에 현재 색상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셔플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의 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본 색상을 변경하셨다면 이제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텍스트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수정을 원하는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필요 없는 텍스트 상자는 클릭하고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합니다. 각각의 텍스트 상자마다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하는 텍스트 상자의 크기나 위치를 조절하여 적당하게 원하는 자리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 페이지도 편집해 보겠습니다. 편집할 두 번째 페이지를 클릭합니다. 먼저 사진을 변경해 볼까요? 왼쪽 새로운 메뉴에 사진을 클릭합니다. 사진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그럼 오른쪽 작업 페이지에 사진이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들어온 사진을 선택하고 기존의 이미지가 있는 자리에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진이 변경되는데요. 이미지가 들어간 자리를 클릭해 보면 왼쪽에 프레임 옵션 창이 나와 있습니다. 즉 사진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각각의 자리에 프레임으로 배치해 놔서 이렇게 사진을 빠르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빈 공간에 클릭하고 또 가져다 넣을 사진을 찾아 클릭합니다. 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사진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하나씩 가져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사용하면 빠르게 이미지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미지를 제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텍스트 상자를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수정합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인 폰트를 변경해 볼게요. 1페이지로 이동해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합니다. 그럼 왼쪽에 텍스트 옵션 창이 나오죠. 현재 사용 중인 글꼴은 명품 명조 B 글꼴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각각의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보시면 사용 중인 글꼴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해당하는 상자마다 같은 글꼴이 사용되기도 하고 서로 다른 글꼴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같은 글꼴로 사용 중인 텍스트 상자는 한꺼번에 글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글꼴을 하나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옵션 창에 클릭하시고 원하는 글꼴을 찾아 클릭합니다. 이렇게 글꼴을 찾아서 클릭을 하면 선택한 텍스트 상자만 글꼴이 변경됩니다. 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같은 스타일의 글꼴도 함께 변경을 원한다면 아래쪽에 같은 글꼴 모두 변경이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기존에 사용 중인 글꼴이 현재 글꼴로 모두 변경됩니다.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같은 글꼴 모두 변경, 오른쪽 옵션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기존에 명품 명조라고 하는 글꼴이 사용되어 있는 곳이 한꺼번에 선택한 글꼴로 변경이 됩니다. 1페이지만 변경되는 게 아니라 2페이지도 같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용 중인 글꼴을 변경해 볼게요. 여기는 명품 고딕이라고 하는 글꼴이 각각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글꼴도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왼쪽 텍스트 옵션에서 글꼴을 찾아 선택합니다. 마음에 드는 글꼴을 찾아서 클릭하셨다면 이번에도 모든 글꼴을 변경해 볼게요. 기존의 명품 고딕 글자체를 현재 선택한 글꼴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아래 같은 글꼴 모두 변경 옵션에 클릭합니다. 그럼 동시에 같은 글꼴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통일감 있게 글꼴을 변경하려면 같은 글꼴 모두 변경 옵션을 체크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특별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제목이나 강조해야 되는 디자인적인 폰트를 필요로 하신다면 이 옵션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번에는 사이트 주소를 더 빠르게 접속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왼쪽 세로 메뉴의 가장 마지막 메뉴가 QR 바코드 메뉴입니다. QR 바코드 메뉴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우리는 QR코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QR코드를 만들 아래 URL 자리에 연결할 사이트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광주북구 정보화교육 유튜브 주소를 URL로 사용해서 QR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QR코드로 만들고자 하는 URL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 주시거나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만들기를 클릭하여 QR코드를 생성합니다. 만들기에 클릭. 그럼 페이지에 QR코드가 들어왔습니다. QR코드의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원하는 자리에 적당하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작업이 끝났다면 상단에 제목을 입력해 볼까요?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에 클릭하고 리플릿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리플릿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결과물을 확인하러 가볼까요? 상단에 전체 메뉴를 클릭하고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하기를 클릭합니다. 완성된 리플릿이 내 디자인에 저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캔버스에서 리플릿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